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첨부라고 해가지고, 첨부라고 해가지고, 부합, 혼합, 가공인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거는 부합입니다. 부합. 부합이라고 해가지고, 합해지는 거예요. 가령, 이게, 이렇게 토지가 있다. 이 토지에 이게 주유소를 한다. 그럴 때 이 주유소 시골에 땅이 1억짜리다. 근데 여기다가 유류 탱크를 묻는다. 유류 탱크를 묻는다. 그러면 이게 2억짜리다. 2억짜리라 하더라도 이 소유권이, 탱크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하느냐 이거죠. 그럴 때 이때 이거는 땅이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뭐가 합해져 있습니까? 탱크니까 동산이죠. 부동산에 동산이 합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소유권 취득이 누구한테 하느냐? 이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지. 부동산과 동산이 합해졌을 때, 그 부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권원에 의해서 부합시켰어. 권원에 의해서 부합시켰다면 권원자 소유자는 얘기죠.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토지가 있는데 을한테 내 땅을 공짜로 사용하라 라고 권한을 주었어요. 권원을 주었어요. 그러면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 공짜로 사용하니까 돈 주고 사면 임대차겠죠. 그 사용차주가 나무를 심었어요.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나무는 사실에 토지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이 사용차주라는, 사용대차라는 권원이 있죠. 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나무는 권원자 소유자. 그래서 자, 이처럼 부동산에 동산을 합했을 때, 부합할 때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는데, 그러나 이처럼 권원이 있을 때는 권원자 소유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도 부합이 가능한가? 부동산도 부합이 가능한가? 이게 하나 문제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문에 부동산에 물건을 부합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조문에 부동산에 물건을 부합시켰을 때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런데 요 부합되는 물건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부합되는 물건이. 그럴 경우에 가령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증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증축해버렸다. 그러면 부동산을 부합시킨 꼴이 아니냐. 그 경우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건물을 부합시켰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증축시에. 그럴 때 만약에 임차인이 그 증축할 권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권한이 있었느냐. 그래서 내가 옥탑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얻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옥탑방 하나 지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권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 옥탑방이
1층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죠. 별개의 문이 따로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본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이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부하부 논리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부합에 관한 일반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256조가 있어요. 185페이지에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동그라미죠. 물건. 근데 물건인데 이 물건에 우리 판례는 이 물건에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다 포함된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입니다. 아까 사용대차라는 권원이 있었죠. 권원에 의한 경우, 부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자 소유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럼 토지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제3자가 부동산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럼 토지에 부합합니다.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하죠.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원이라는 것은 뭐 지상권자, 뭐 전세권자, 아까 사용대차라는 것은 돈 공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임대차는 것은 차임 주는 거고, 임대차는 돈 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돈 안 주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물건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아까 부동산과 부동산가나 부합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증개축했죠. 부합으로 인해서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때는 부합하는 거죠. 부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옥탑방 같은 것을 보면 그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그러면 문이 따로 있고 벽이 따로 있다. 부합하지 않냐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며 증축 부분은 이때는 임차인 소유가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부합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판례는 지금 거기 니은 보세요. 아까 니은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해서 발굴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감소할 것이 분명하므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됐다고 봅니다. 그럼 부합되면 뭡니까? 요 사람은 이 탱크 소유권은 뺏기지만 그댄 탱크 값 내놔라. 이건 청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탱크값 유류저장 탱크값 내놔라. 그건 당연히 부당이도 반환 청구해야죠. 자, 4번 보세요. 4번 동그라미 4번 동산과 동산의 부합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종이 구별된다. 금가락지에 만약에 루비를 박았다 이 말이에요. 금가락지에 루비를 박았다. 그럼 주가 뭐죠? 금가락지죠? 종이 루비죠? 그런 경우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즉 금가락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종을 구별하지 않아. 그러면 합성물, 즉 그는 공유해버립니다. 같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죠. 자, 혼합가공은 넘어가 됩니다. 혼합가공은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부합 하나 정도 그것도 가끔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했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공동소유. 자, 이 부분은 공동소유다. 이거는 공동소유다. 이 부분은 공유 부분이 각 시험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는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동소유 형태가 이렇게 공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라는 게 있어요. 합유. 그 다음에 총유라는 게 있고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공유, 합유, 총무가 있다. 그러면 이 공유는 뭐냐?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이 토지를 샀어요. 사가지고 을하고 1억씩 투자했어요. 1억씩 투자해서 야, 요 부분을 지분으로 형태로 가지자. 그래서 2분의 1씩 지분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분이라 그래. 지분은 특정 일부가 아니다. 지분은 뭐냐면 이렇게 절반씩 소유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이야.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지분이라는 개념은 비율이야. 비율이고 특정 일부가 아닙니다. 이 비율이니까 이거는 특정 일부가 아닙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특정 일부가 아니에요. 특정 일부로 하려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분할하기 전에는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지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를 지분의 형태로 소유할 때 공유라 그래요. 공유. 그러면 이 공유는 등기부를 떼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 토지의 등기부에 2번에서 소유권 이전 해서 만약에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렇게 지분이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그래서 공유 관계를 등기하고 지분이 이렇게 등기된다는 거예요. 지분이. 그럼 이 지분이 되니까 요거는 별개로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처분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담보도 제공할 수 있죠. 처분, 저당권 다 가능합니다. 불량적 일부니까. 그래서 이처럼 공유 관계도 등기하고 지분도 등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분은 내 지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합유는 약간 단체성이 있습니다. 합유라는 거는 합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갑, 을, 병, 이 사람들이 동업계약을 하자. 동업계약을 합니다. 동업계약을 해서 이 세 사람이 유통업을 한번 해보자. 유통업을 하려면 창고를 하나 사자. 그래서 1억 또 이제 3억을 주어서 창고를 이렇게 하나 구입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창고를. 그런데 내부 지분이 있어요. 1억이니까. 내부 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 내부 지분은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이 동업계약이 창고를 소유해야 돼요. 동업계약이. 등기부를 떼보면. 그러면 동업계약을 우리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동업계약을 조합이라고. 계약입니다. 이것도. 계약. 조합이라고. 이 조합은 우리 뭐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 가요. 법인인데 여기서는 동업계약을 민법상 계약조합이라고 그래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러면 민법상 조합이 창고를 소유하죠. 이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그래요. 합유. 그러면 이 합유 재산은 요 창고 등기부를 떼보면 2번에서 소유권 이전이 넘어왔어. 근데 조합명으로는 등기가 안 돼요. 계약이잖아. 단체가 아니죠? 계약이죠? 그러니까 조합명으로는 등기할 수 없어. 그러면 이때는 합유자가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차이점 뭐냐면 공유는 지분이 이렇게 있는데 등기가 되죠? 근데 이거는 합유재산은 합유자에서 갑을 병이라고 등기되고 지분이 등기가 안 되는 거야. 내부 지분이 있어요. 근데 지분이 등기가 안 된다.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사망했어. 자,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 사람의 갑이 사망했어. 여기 갑이 공유는 이 갑이 사망했으면 지분이 딱 있으니까 지분이 상속이 돼요. 지분이 상속이 돼요. 이렇게. 지분이 딱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자식이 일이 들어와서 동업을 해야죠. 마누라가 들어와서 동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장사 동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동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 상속이 안 돼요. 지분 상속이 안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산해 줘야 되겠지. 돈으로 정산해야 돼. 지분 정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분 상속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요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판례고. 합유.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입니다. 합유. 그 다음에 총유라는 게 있어요. 총유. 총유라는 개념은 뭐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라든가 종중이라든가 또는 문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그래요. 사람이 모였는데 등기하지 않은 집단들, 교회, 문중, 사찰, 정당 뭐 이런 것들, 자연불악 많습니다. 이 교회가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 종중이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 재산이라 그래요. 정당이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 그래서 뭐 정당이라든가 많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자연불악이라든가 마을 재산 같은 거. 그러면 총유 재산의 등기부를 떼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번에서 소유권 이전 이 교회 재산이다. 그러면 교회 명의로 등기 A 교회, B 종중 이렇게 등기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에 A 종중, B 종중, A 교회, A 정당 이렇게 나타난 것을 총유 재산이라. 총유. 자, 이거는 단체성이 있죠. 단체성이. 마을 불악이 단체성이 있어요. 단체성이. 근데 요거는 약간의 단체성이 있어요. 이거는 몇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단체성이 없어. 개인주의야. 개인주의야. 그래서 공동 소유 형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요거 공유제. 공유. 그리고 이거는 가끔 한 7, 8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도 판례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그리고 이 등기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등기부 이렇게 요걸 보면서 조문을 이제 딱 나열해 놨어요. 그건 조문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제 조문을 정리하는 거예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그러면 첫째, 이게 단체성 있느냐? 이건 단체성이 없어요. 공유는 개인주의죠. 자기 지분 지 마음대로 처분하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약간은 단체성이 있어요. 세 사람이 동업하니까. 근데 총유는 단체성이 있습니다. 단체성이. 그리고 지분이 있느냐? 이거 지분 있어요, 이거. 지분 있죠? 저거 지분 있죠? 저거에? 근데 요 합유는 내부 지분이 있어요. 얼마씩 투자 하니까. 근데 이게 등기가 안 돼. 등기가 안 되니까 아까 판례가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지분 상속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 내가 교회에 돈 얼마 헌금했다고 내 지분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지분이 처분이 자유롭냐? 지분은 처분입니다. 지분이 처분이 자유롭냐? 이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처분이 좀 하려면 이 지분, 내부 지분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내부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사람은 갑이 이 3분의 2를 야 처분하려면 을과 병이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처분이 가능한데 이때는 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분이 없으니까 이건 처분이 안 돼. 총유는. 그 다음에 이게 분할 가능하냐? 분할 가능하냐? 이거는 언제든지 분할 가능합니다. 개유니까 이게 나누자. 분할은 뭐냐면 이거 나누자. 이렇게 나누자. 이게 분할이죠. 분할이죠. 분할 방법에는 뭐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이게 나누는 거. 재판상 분할도 가능하고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동업계약은 사업이 계속하는 한 분할은 안 되겠죠. 사업이 끝나면 분할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건 분할이 안 돼요. 총유는 교유 나누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유 나누자 할 수 없어요. 이게 분할이 이 교유다, 이 교유를 나누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 하나가 저기 부산의 서대신종의 교유인데, 이렇게 교유인데 이 교유의 갑 목사님 따르는 신도들, 을 목사님 따르는 신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과 을이 개척 교회할 때는 굉장히 협의가 잘 됐는데 이게 교회가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면, 그죠? 권력은 암투를 하죠. 이것도 권력이잖아요. 둘이 맨날 싸워. 싸우니까 신도들도 싸우게 돼, 이게. 이렇게 신도들이. 윗대가리 싸우면 밑에 사람은 싸우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경상도, 전라도 싸우지 않아요. 이승만 정권 때에서는 그 전라도 사람 여기 가서 국회의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김대중, 박정희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죠. 영혼하면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니까 성질 급한 이 사람이 나가면서, 신도들 데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야. 야, 교회 나누자. 이렇게 분할하자. 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집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교회 나눌랍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만들었는데. 근데 법원에서는 교회는 나눌 수가 없잖아. 지분이 없으니까. 나눌 수 없으니까 이 교회 재산은 누구냐?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의 총유 재산으로 남아버려요. 나간 사람만 손해죠. 잔존교인들의 총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눌 수도 없어. 이거 판례. 잔존교인들의 총유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보존행위. 각자가 할 수 있어요. 각자가. 요거는 각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합유재산은 각자가 보존행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문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로 결정하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해. 보존행위. 교회를 어떻게 보존행위를 할 거냐. 교회가 만약에 이게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될 때 교인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관리행위입니다. 관리행위. 이 관리행위는 이용 계량행위인데 민총에서 배웠는데 이용하고 계량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요게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라. 요게 이제 시험 문제 가족 간혹 나오죠.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다. 그거는 자 봅시다. 저게 이제 사례로 이렇게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분의 2 지분권자고 이 사람들이 6분의 1 지분권, 소수 지분권자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공유 토지죠. 공유 토지죠. 6분의 1, 6분의 1. 그런데 병이란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갑과 을의 동의 없이 그 땅을 임대차를 해준 거야.
임대차를 해준 거야.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갑을이 열받죠. 아무리 소수 지분권자지만 자기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임대차 해서 차임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 을이 열받잖아. 이것도 6분의 1 내 땅이고 을도 6분의 1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너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갑한테게 너 나가라. 나가달라. 그리고 차임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이게 적법하냐? 갑이라는 사람 소수지분권자가 너 나가달라. 퇴거달라. 토지 내놔라. 반환 청구하고. 차임 달라. 이렇게 청구하느냐? 그런데 이 갑이 패소했어요. 왜 패소했냐? 보세요. 왜 패소하냐면, 야, 임대차는 것은 이용행위야, 이용행위. 임대차는 이용행위야. 관리행위야.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하면 돼. 지분 후 과반수로. 그러면 3분의 2권자가 지분 후 과반수가 넘죠? 과반수 혼자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적법하다 이거예요. 적법하니까 이 사람한테 반환 청구 못해요. 너 나가라. 토지 내놔라. 반환. 이 적법한 임차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차임 내놔라. 이거 청구도 못해. 그럼 누구한테? 병한테 야 6분의 1 지분만큼 차임 내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죠? 자주 등장합니다. 지분 후 과반수입니다.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관리행위 요거는 조합계약이 있으면 조합계약으로 결정하고 요거는 뭐 사원총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관리행위.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수익이다. 그러면 지분 비율 범위 내로 사용수익하면 되고, 이건 조합계약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들이 정관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타 규약으로 정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관을 따라서 사용수익하면 될 거다. 마지막으로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전원의 동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이거는 사원총회를 얻어서 해라. 이 내용들이 이제 쭉 교과서에 이렇게 조문에 따라서 살펴볼 겁니다. 교재를 보시죠. 190페이지입니다. 공동소유죠.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 190페이지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양가로 2번에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됩니다. 공유의 보세요. 공유란 동그라미 1번 하나 물건에 대한 일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은 권리의 일부고 물건의 전부에 미칩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유는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어. 계약이니까 법률행위겠죠? 그러면 등기해야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유가 되는 경우가 있죠. 법률 규정으로. 그래서 다음은 법률 규정에서 공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참조로 보시고, 오른쪽에 조문 하나씩 보시는 거 262조입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될 때를 공유를 합니다. 지분이란 말 있죠. 공유는 이렇게 지분 공유자 지분이 등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거로 추정한다 그랬죠. 추정 동그라미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균등한 거로 추정합니다. 지분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263조입니다.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대요. 지분 처분 가능하죠. 공유자는. 그리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 합니다. 아까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이죠.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고, 그 다음에 자 3번 공유물의 이용 계량, 그건 별표 치시고, 지분 후 과반수죠. 지분 후 과반수 265조죠. 공유물의 관리는 이용행위 계량행위입니다. 관리 동그라미 치고 이용행위 계량행위. 그리고 관리 이용행위 밑에다가 임대차 하나 써놓으세요. 임대차. 지분 후 과반수입니다. 지분 후 과반수.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공유자 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 후 과반수입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갈 수 있어. 보존행위는 각자 갈 수 있죠. 아까 보존행위다. 각자 갈 수 있고, 관리행위는 지분 후 과반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공유물 관리 방법 밑줄 치고 임대차를 한다. 그리고 옆에다가 임대차를 해지한다. 이거 쓰세요. 임대차를 한다. 임대차를 해지한다. 이 관리 방법이죠. 관리 방법 밑줄 치고 임대차를 해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기가 아니고 갑니다. 못하죠.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 임대차하는 거죠. 관리 방법으로 적법합니다. 자, 요거를 특정 이 부분을 임대차하는 건 적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과반수 지분 후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임차인이라고 쓰세요. 임차인에 대해서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즉 임차인이 사용 수익의 물거나 철거나 퇴거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내가 과반수권자로 임대차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가달라. 그죠? 나가달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부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밑에 판례 하나 보세요. 밑에 판례 1번.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전부, 인도,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요 경우는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차를 적법하게 했으니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갑을병, 요 똑같은 사안에 요 토지가 있는데 갑이 6분의 1이고 을이 6분의 1이고 병이 3분의 2 지분권자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불법하게 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정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적법하게. 근데 이 사람은 아무 권한 없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면 소수 지분권자도 야 보존행위로서 내놔라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264조가 나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변경 못한다. 아까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라고 그랬죠? 전원의 동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입니다.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 자, 공유지분의 탄력성은 어떤 의미냐면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토지가 이렇게 3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지분 공유에서 3분의 1씩. 근데 이 사람이 아들도 없고 상속인이 없어.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상속인이 없어. 독거노인이야. 상속이 죽어버렸어. 그럴 경우에는 요게 국가로 가는 이 지분이 누구한테 가는지 국가로 가지 않고
지분 비율로 쉽게 말하면 6분의 1씩 지분이 을갑에게 귀속된다는 거죠. 귀속된다. 이게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지분의 탄력성. 아셨어요?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주위에 보니까 독거노인인데 돈이 많아. 그러면 꼬셔가지고 땅이나 집을 사놓고 죽기를 바라야 되죠. 그럼 자기가 돼버려요. 자기가 먼저 죽지 말고. 267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입니다. 양가로 7번은 266조입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비용을. 그리고 공유자가 1년 이상 이런 의무 관리 비용을 이행을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격의 지분을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자유가 있죠. 그래서 268조입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을. 이제 나누자. 특정. 그러나 5년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어요. 이 약정은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등기를 해야. 그 다음에 전화계약을 갱신한 때는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죠.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할의 방법에는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분할의 방법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죠. 협의 분할. 나누자.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예외적으로 재판상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이 재판상 분할 청구하는 게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죠? 형성 판결. 그 다음에 거기에 269조가 나옵니다. 분할의 방법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쭉 내려옵니다. 네, 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같은 거는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에 저당권을 이렇게 병을 위해서 설정했어요. 저당권 이렇게.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분은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인데 이게 분할이 됐어요. 이게 분할이 됐어. 이제 분할이 딱 특정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갑당, 이게 을당으로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병이 2분의 1 지분권을 잡고 있는데 병의 저당권은 1이 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근데 1이 가버리면 완전히 저당권 1이 집중된다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가격보다 다운될 수도 있잖아. 근데 저당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1이 집중되는 게 아니고 원래 병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도 2분의 1,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2분의 2 다 미쳐버리는 거야. 을이 가지고 있는 땅에도 2분의 2 다 미치는 거야.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죠. 판례가 공유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동그라미 5번 분할된 경우에도 분할된 물건 위에 지분 비율만큼 효력이 미칩니다. 즉 분할된 물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된 물건 전부 위에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겠죠. 상호명신탁은 뒤에서 볼 겁니다. 볼 거고. 자, 195페이지에 Q 문제 하나 보세요. 기출 문제인데 민법상 공유에 관해서 틀린 걸 골라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못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맞네요.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죠? 맞죠? 3번은 판례입니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어요. 본질적 침해 부분이요. 근데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일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침해한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밑에 해설 보세요. 이건 판례인데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양수인이 한 사람이 승계한다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보세요. 만약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요 지분을 병이 샀다고 합시다. 이 지분을 산 사람은 승계인이죠. 승계인인데 나 공유물 분할을 하지 말자라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버린다면 이 사람은 사본들 분할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둘이 특약을 해서 갑과 을이 특약을 해서 이 공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특약을 한 거야. 가령 절대적으로 분할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해버립시다 합시다. 그런데 그 특약에 그거는 공유면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할을 절대 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했어. 그것도 등기해 놓지도 않았어. 그럴 경우에 요 산 사람의 그 특약 효력을 미친다면 요거는 병이 손해죠. 이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별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3번이 답입니다. 판례입니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소수 지분권자에 적법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서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를 구할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요 6분의 1, 3분의 2 이 공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요걸 전부 점유하고 있어.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6분의 1 소수 지분권자도 야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Q에 3번에 판례가 있으니까 그 판례는 자 세서를 보고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합의 공유는 개념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시험 문제만 크게 자 설명했으니까 198페이지 보세요. 198페이지에 합의 개념만 보고 넘어갑니다. 합의란 수인이 조합체로서 이 조합체는 동업계약이라고 쓰세요. 동업계약으로서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이 줄이고 계약입니다. 계약. 민법상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다. 자, 오른쪽. 근데 그 판례 하나 6-6 양가로 6에 쭉 내려온 판례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치세요. 그래서 부동산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어요. 찾았나요?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사망합니다.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 상속되지 않고 즉 사망한 합유자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잔존 합유자로 귀속되고 1인일 때는 단독 소유하게 된다. 아까 했죠? 지분이 등기가 안 되니까 사망하면 지분 상속이 안 되죠? 네? 지분 상속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거 없애져 버리고 두 사람이 합유 재산이 되죠. 물론 요 상속인들에게는 3분의 1만큼 정산은 해줘야 되겠죠. 돈으로. 오른쪽에 총유입니다. 총유는 개념 양가로 1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하지 않는 사단입니다.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하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소유 형태, 즉 종중, 교회 이런 것들입니다. 정당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정당, 입주자, 대표회의 등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판례에 동그라미 2번. 아까 교회 사건 있죠?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이요. 그래서 동그라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것인 바 일부 교인들이 탈퇴했어요. 아까 을 목사님을 따라서 탈퇴했죠? 그러면 탈퇴한 경우 그 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교회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을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권은 상실하고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의 구성에게 존속한다. 잔존교인들에게 존속하고 그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구속된다. 거기까지. 나간 사람만 손해라 그랬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용익물권으로 들어갑니다. 용익물권 좀 쉬시죠.